안녕하세요. 오늘은 연말을 맞아 저에게 영감을 주었던 공간들을 조금은 자세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시리즈물이라고 할 수 있죠. 요즘 두바이 콘텐츠를 많이 다루고 있는데요. 다음 주부터는 두바이와 도쿄를 함께 다룹니다. 최근 2주간 두바이에 먼저 무게를 실은 건 도쿄, 오사카와 비교할 토대를 만들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두바이를 다녀오면서도 확실히 느낀 점이 있는데요. 브랜드를 보는 방식이 계속 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좋은 제품을 만들면 됐죠. 지금은 그것만으로 부족하죠. 이건 이미 다들 알고 있죠. 무엇보다 지금은 사람들은 물건이 아니라 경험을 사고 브랜드가 어떤 공간을 만들고 어떤 문화를 제안하는지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어요. 그에 맞게 공간과 도시 개발도 변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서울과 도쿄를 오가며 만난 5곳을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체리코입니다. 프랑스 전통 치커리 커피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유기농 무카페인 브랜드인데요. 100% 유기농 치커리로 만들며 카페인이 없고 소화 건강에 좋은 이눌린이 풍부합니다. 2024년 유럽에서 147% 매출 성장을 기록했고 2025년 아시아 최초로 한국에 진출했습니다. 체리코는 원래 색상 활용이 뛰어난 브랜드였는데요. 이번 서울 카페쇼 부스에서 그 강점이 잘 드러났습니다. 부스에 들어서면 주황색과 보라색 조합이 눈에 들어옵니다. 주황색과 보라색은 카페인 없이도 활기 있고 따뜻한 에너지라는 체리코의 핵심 메시지를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서체는 짙은 블랙이나 다크 브라운 대신 상대적으로 밝고 경쾌한 톤을 써서 진한, 무거운 커피가 아니라 가볍고 건강한 프리미엄 웰니스 음료라는 인상을 주는데요. 이를 통해 공간 안에 체리코의 브랜드 철학을 녹여내는 데 집중했습니다. 체리코를 드셔본 분은 아시겠지만 치커리 특유의 달달한 느낌이 따뜻하고 포근합니다. 부스는 바로 그 맛을 색으로 옮겨놓은 것 같았습니다. 가장 눈에 띈 건 펜던트였습니다.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체리코가 주는 느낌을 굿즈로 어떻게 표현할지 고민한 결과물이었는데요. 무카페인 커피라는 제품 특성을 공간에서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부스 곳곳에 담겨 있었습니다. 색상, 소품, 공간 구성까지 음료의 느낌을 시각과 촉각으로 구현한 공간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도카치와 아사히카와 여행 설명회인데요. 여행을 어디로 갈까의 초청으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도카치 지역은 홋카이도 동부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광활한 평야와 비옥한 대지, 깨끗한 자연 환경으로 유명한 곳이자 홋카이도의 전형적인 농업 및 낙농업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주요 도시로는 오비히로가 있죠. 아사히카와시는 일본 홋카이도에 있는 시이며 일본 최대의 국립공원 다이세스산 국립공원의 관문이기도 합니다. 이 설명회가 많은 영감을 준 이유는 홋카이도에 대해 품고 있던 질문 때문입니다. 이곳에서 홋카이도는 식재료와 음식 자체가 경쟁력이자 브랜딩인가? 이 물음을 현지분들께 직접 여쭤볼 수 있는 자리였으니까요. 지난 8월 홋카이도를 방문했을 때 도쿄나 오사카와 달리 홋카이도는 음식 자체가 도시 브랜딩을 이끌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제가 평소처럼 공간을 깊이 살펴볼 필요가 없었죠. 오히려 홋카이도는 정말로 많이 먹어야 하는 곳이더라고요. 게다가 삿포로를 다녀온 뒤에도 뉴만타카가와 아베노 하루카스, 신주쿠 이세탄에서 열린 홋카이도 관련 행사를 유심히 지켜봤는데요. 일본 현지인들이 홋카이도 음식에 대한 사랑을 보면서 음식과 식재료가 가진 힘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설명회에서 현지분들께 하나씩 질문을 드렸고 제가 보고 있던 방향이 맞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소도시 콘텐츠를 준비하고 있는데 홋카이도 쪽은 도카치 지역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지게미로 만든 타르타르 소스와 토마토 바질 페스토는 홋카이도 그 자체더군요. 그 외에 지금 계획 중인 일본 도시 중에서는 도쿄와 오사카를 제외하면 나고야가 1순위입니다. 나고야는 아시잖아요? 바로 F1이죠. 세 번째는 하이록스입니다. 하이록스 서울은 이미 다른 영상에서 다뤘는데요. 제가 가본 하이록스 중에서 하이록스 서울이 브랜딩과 공간 측면에서 가장 눈에 띄는 성장을 보여줬습니다. 하이록스 요코하마의 경우 도쿄와 가깝다 보니 분위기가 확연히 달랐는데요. 일본 특유의 러닝크루 문화가 돋보였고 러닝크루들의 응원과 열기는 도쿄 고쿄회원에서 느꼈던 것과 비슷했습니다. 반면 하이록스 서울에서는 크로스핏, 부티크 피트니스, 웨이트, 러닝 등 한국의 다양한 운동 분야가 어떻게 섞이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한국 운동 문화는 분야별로 나뉘어 있다는 느낌이 강했는데요. 하이록스는 심폐지구력, 근력, 유연성 등 각 운동에서 필요한 요소들을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장이었습니다. 각 분야에 계신 분들이 이를 브랜드와 공간으로 풀어내려는 시도들을 살펴볼 수 있었죠. 또한 넷플릭스 피지컬백과 피지컬 아시아가 만든 콘텐츠 파워가
하이록스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눈에 들어왔는데요. 온라인 콘텐츠와 오프라인 현장이 어떻게 만나는지 하이록스에서 그 접점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이록스 인천과 비교하면 제 관점에서 오픈 부문은 퍼스널 브랜딩 성격이, 프로 부문은 피트니스 브랜딩 성격이 더 두드러져 보였습니다. 네 번째는 하이록스 요코하마입니다. 기본 포맷은 서울, 인천과 같았지만 분위기는 꽤 달랐습니다. 서울이 브랜딩과 PR에 무게를 뒀다면 요코하마는 스포츠 투어리즘의 성격이 훨씬 강했습니다. 가장 눈에 띈 건 가족 단위 참가자와 영미권 참가자가 많았다는 점입니다. 사전 등록은 하라주쿠에 있는 푸마 매장에서 진행했는데 하라주쿠를 관광하다가 들러서 등록하고 가는 가족들도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매장 앞에 유모차들이 상당히 많이 보였으니까요. 아마도 여행 일정에 대회 참가를 자연스럽게 넣는 모습이라고 봅니다. 운영 면에서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저를 포함해 외국인 심판이 꽤 많았는데요. 그렇다 보니 대회 시작 2주 정도 전에 심판으로 배정된 엑셀 시트를 먼저 받았습니다. 다른 하이록스와 마찬가지로 심판을 본 뒤 직접 레이스를 뛰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맨즈 오픈, 맨즈 더블 오픈, 우먼 프로, 우먼 더블 프로 종목에서 심판을 받고 스키에르크였습니다. 도쿄를 가장 많이 다루는 입장에서 도쿄는 늘 여행객으로 가득합니다. 도쿄에서 지하철로 1시간 정도 가야 하는 하이록스 요코하마를 보며 스포츠 투어리즘이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 느낄 수 있었는데요. 마라톤처럼 하이록스도 여행과 결합할 수 있고 이런 흐름이 도쿄의 도시 인프라, 나아가 도시 경쟁력과 맞닿아 있다는 점도 흥미로웠습니다. 며칠 전에 하이록스 크루즈 일정도 발표가 되었는데요. 경험이 소비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으면서 이 같은 스포츠 투어리즘은 더욱 성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는 라이다 선글라스 서빙고점입니다. 라이다는 러너와 사이클리스트를 위한 한국 스포츠 선글라스 브랜드입니다. 운동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과 함께하겠다는 메시지를 내세우며 러닝과 트레일런, 자전거 등 야외 활동에 맞는 곡을 선글라스형 제품을 선보이고 있죠. 국내 러닝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인지도를 넓혀가는 중입니다. 서빙고점은 지상이 카페, 지하가 쇼룸인 구조인데요. 특히 지하 쇼룸에는 러너들이 샤워할 수 있는 런스테이션을 갖추고 씁니다. 서빙고점이 잠수교 러닝 코스와 가깝기 때문이죠. 1층 카페에서는 러너들을 위한 부스트 음료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도 런스테이션이 꾸준히 생기고 있지만 브랜드가 직접 이런 공간을 만드는 일은 드뭅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듯이 도쿄나 오사카는 브랜드가 운영하는 런스테이션이 있고 호스텔이 그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도쿄에서도 런스테이션이 폐업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만큼 수익을 내기 쉽지 않은 모델이라는 뜻이라는 말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라이다의 시도가 눈에 띕니다. 단순히 제품을 알리는 마케팅과 고객 경험을 넘어 러닝 인프라를 직접 만들겠다는 도전이니까요. 브랜드가 제품만 파는 게 아니라 문화와 환경까지 함께 만들어갈 때 러너들의 일상이 더 풍요로워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5곳의 공간을 살펴봤는데요. 도쿄든 서울이든 공통된 흐름이 있었습니다. 체리코는 무카페인 커피의 따뜻한 맛을 색과 공간으로 옮겨냈고 라이다는 선글라스를 넘어 러닝 인프라까지 직접 만들고 있습니다. 하이록스 서울은 한국 피트니스 문화를 브랜딩으로 풀어냈어요. 요가, 필라테스, 격투기, 러닝, 크로스핏 등 다양한 운동 간의 교점을 찾으며 발전하는 지금 한국 피트니스 문화의 변곡점을 만들고 있는데요. 올해 겨울 러너블이 선보이는 인사이더런도 이러한 흐름에 있다고 볼 수 있죠. 하이록스 요코하마는 스포츠와 여행이 어떻게 결합하는지 보여줬고 토카치 설명회에서는 음식 자체가 도시의 정체성이 될 수 있다는 걸 다시 확인했죠. 결국 이 공간들이 말하는 건 하나입니다. 사람들은 물건이 아니라 경험을 산다는 것. 브랜드가 공간을 만들고 문화를 제안하고 일상에 스며들 때 비로소 관계가 시작됩니다. 제품은 그 관계의 일부일 뿐이죠. 그리고 그 경험이 수많은 사람들의 콘텐츠로 이어지죠.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제 채널에서도 늘 그랬듯이 브랜드와 도시, 스포츠와 여행이 만나는 지점을 계속 살펴보려고 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저는 다른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